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상황이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윤상문, 유서영 두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 전해 주시죠. 네,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내부는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주변 150m까지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들리던 집회나 시위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고요. 헌재 관계자나 경찰관들, 취재진만 오가는 모습입니다. 헌재 관계자들도 상당수가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재판관들이 출근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재판관들 출근길에 직접 나가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재판관들은 아침 7시쯤 탄핵사건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8시 20분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끝으로 8명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헌재는 보안과 안전을 이유로 제한적으로만 취재를 허용해서 기자들이 따로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려서 청사로 바로 들어갔고요. 일부 재판관들은 목례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재판관들도 이제 모두 도착을 했고 1시간 반 정도 뒤면 선고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최종 표결 절차인 평결은 지난 1일에 마쳤잖아요. 결론은 이미 나와 있을 텐데 재판관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네, 재판관들은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할 선고 요지와 또 결정문을 다듬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선고 당일 오전에 일종의 표결 절차인 평결을 마쳤는데요. 이번엔 이미 지난 1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결을 마친 만큼 결정문이 다 완성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심판장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 때 대부분 출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많았는데 결국은 안 나오기로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와 또 질서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측 대리인단은 모두 출석할 예정이고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조금 전 이곳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네, 오전 11시부터 이제 선고가 시작이 되는데 재판관 8명 중에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밝히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리고 5명 이하면 기각이나 각하가 돼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TV로 생중계를 다 보게 될 텐데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결론 도대체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네, 일단 11시부터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를 낭독할 겁니다. 판결의 최종 결론은요, 주문을 낭독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주문이라고 먼저 읽은 다음에 파면인지 또는 기각, 각하인지 결론을 말할 건데요. 이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생기고요.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선 모두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했습니다. 결론도 중요하지만 이유도 중요한 만큼 그 이유를 먼저 읽었던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읽는 시각 효력이 발생해서 결정문에도 주문 낭독 시각이 적힐 거고요. 만약 인용한다면 그 즉시 파면, 기각 각하된다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주문, 이건 이제 재판관들 다수가 동의하는 법정 의견일 텐데요. 그런데 이 법정 의견과 다른 소수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소수 의견이 이제 크게 3가지인데 법정 의견, 그러니까 결론에 반대하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법정 의견에 동의해도 이유가 다를 때 내는 별개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과 이유에 모두 동의를 해도 추가 의견이 있다면 보충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결정문에 적힐 텐데 자, 유서영 기자, 심판정에서 이런 소수 의견도 함께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선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죠. 이때도 김희수, 이진성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냈고 안창호 재판관도 보충 의견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은 뒤에 보충 의견도 함께 낭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반대 의견이 있다면 이 의견을 낸 재판관이 해당 의견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장기간 고심해온 헌재가 나름의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박 전 대통령 때는요, 이정미 대행이 선고에 앞서서 지금까지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국민들 역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예상된다면서 오늘 이 선고가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선고 결과는 심판정에서 아마 낭독이 될 텐데 한 30분 내외로 읽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더 정확한 논리를 좀 알고 싶으면 선고 결정문을 봐야 될 텐데 이건 언제 공개가 됩니까? 네, 보통 헌법재판소는 주요 사건을 선고할 때에는 보도자료도 미리 만들어 두거든요. 하지만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은 워낙 보안을 끝까지 철저히 유지하는 터라 보도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고가 끝난 뒤에 결정문 정본에 재판관들이 전자결제를 마치면 바로 윤 대통령 측과 국회에는 보내지지만요. 기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익명화된 결정문은 오후 한 3시쯤이 되어서야 받아볼 수 있다는 게 현재 관계자 전언이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관보 게재 역시 다음 주쯤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쯤에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나올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추가 소식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